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데 이어 유로화 붕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피치의 경고 이후 유로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 한때 1.27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5개월 연속 둔화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테마주 매수를 부추겼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테마주를 이용해 부당 영업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OCI는 미국 태양광 발전 자회사인 OCI 솔라파워가 400메가와트급 규모 태양광 발전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예정 1부 시작됐습니다. 한타가 절정에 달한 임진년 올해 첫 옵션 만기이기도 하죠. 현재 옵션 만기 충격 징후는 다행스럽게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소폭이지만 사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한 1,000억 대 정도 비차익 중심으로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베이시스라는 것에 의해서 오늘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0.3 이하로 숫자가 더 적어지면 불리한데 지금 1.0 이상으로 플러스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어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재료가 아직까지 부딪히는 가운데 오늘 춘절 앞두고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죠. 지난해 12월 지수였는데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고 물가가 5개월째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잠시 후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태양광, 화학, 오늘 증권주의 움직임이 강한 것 같아요. 시장 흐름부터 전해 듣고 오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로발 악재 속에서 소폭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새해 첫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후 들어 조용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1월 12일 코스피 현재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에는 출렁이는 흐름을 보이다가요. 오후 들어서 조용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45% 상승한 1853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발 악재 속에서도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한때 1840선을 내주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현재는 오름세로 전환해 18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옵션 만기를 맞아서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 순매수세를 기록 중인데요. 매수 물량이 1,000억 원 넘게 몸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도 현재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422억 원, 외국인이 1,08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1,4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재차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27% 상승한 5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이 점차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하락 전환에 장중 한때 516선까지 후퇴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장중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재차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는 보합권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주체자들이 현재 매수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현재 2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36억 원 매수하고 있네요. 기관도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와 동일한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30전 오른 1,159원에서 거래를 시작해서요. 하락세로 돌아서는 듯했는데 현재는 그 어제와 같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1,15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화학, 철강, 금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틀째 장중 하락했는데요. 현재 다시 반등했습니다.
현재 10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1% 상승하면서 2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3일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38만 6,500원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또 프로그램의 매수세로 LG화학이 하루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보합권에서 38,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0.32% 상승하면서 현재 15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KB금융은 하루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36,750원 기록하고 있고요. SOL도 2.74% 상승하면서 현재 11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치 테마주와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금융당국이 단속 의지를 강화해서 급락한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들이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날 10%대 낙폭을 보였던 안철수 연구소 현재 13만 7,800원에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0.21% 하락하면서 9,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 하락하면서 현재 빠지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5% 급등하면서 2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약세 보이고 있네요. 3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는 1% 이상 급등하면서 7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지금 상승폭이 아주 소폭 정도인데 코스피가 8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이 1포인트 남짓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폭만 보면 누가 코스피고 코스닥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조용한 옵션 만기를 지금 보내고 있네요.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연결해서 중국 쪽 지표 분석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물가 지표 나왔는데 4.1% 정도 작년 12월에 올랐으면 예상치하고 부합하는 건데 당분간은 통화 완화 정책 기대를 좀 걸어봐도 좋을 듯 싶어요. 예, 그 12월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4.1%로 나왔습니다. 전망치는 4%였지만 11월달에 4.2%였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둔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향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월 달에 2.7%에서 이번에 1.7%로 둔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추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정부의 물가 억제선이 4%입니다. 이 4%를 또다시 넘었다는 점이 좀 다소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춘절을 전후해서 지준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중립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준율 카드를 이제 만지는 것 이외에도 대출을 통해서 어떤 그 중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떤 자금난 이런 부분들을 일부 해소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의 신규 대출 쪽에서 대출 폭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장기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는 중장기 쪽 대출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기 대출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정책적인 카드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뭐 한두 달 정도 지연되냐 여부의 문제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물가가 여전히 4%는 넘고 있어서 당장의 지준율 인하 카드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는 전망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향후 일정 수급 궁금하고 증시 방향성도 언제쯤 나올까 그것이 사실은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도 끝까지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것부터 좀 살펴주세요. 네, 옵션 만기를 봐서 지금 원래 그 차익 매수 쪽,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차익 매수 쪽이 3조 4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주일 자금 중에서 그 1월 달 들어서 이제 매도로 청산될 가능성이 한 1조 6천억 원 가량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나오는 물량은 대략 4, 5천억 가량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차익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쌓여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오늘 종가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 경험상 놓고 보면은 이런 그 옵션 만기라든지 선물 옵션 만기의 경우에는 어떤 수급적인 변수였죠. 그래서 종가에 충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다시 펀더멘탈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주가는 이제 펀더멘탈로 기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본다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는 펀더멘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남아있는 그 일정과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일단 시장에는 좀 두 가지 좀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도 실적 발표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그 JP 모간이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시티그룹과 웰스파워가 다음 주 화요일 17일 날 하고요. 골드만삭스가 18일 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난 10월 이후에 지금 13%가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영국과 이탈리아가 정상회담을 하고요. 다음 주는 아니지만 23일 날 이제 유로 재무장관 회담 그리고 30일 날 유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돼 있는 이런 연쇄적인 정상회담은 어떤 새로운 대책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12월 달 있었던 정상회담의 그런 결과물들을 구체화시키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그 어떤 시장에서 좀 큰 기대를 걸기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쇄적인 좀 회동이 이어져 있고요. 2월 달에 이탈리아 국채만기가 1,600억 유로 2월부터 4월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해법들을 모색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옵션 만기에 뭐 대형주가 빠지는 그런 움직임도 딱히 없고 매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변수까지 짚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마감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중국장은 플러스 뜨는 것 같더니 또 소폭 빠져서요. 예, 프로그램이 오늘 종가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남아있는 물량들은 어차피 그 배당 차익을 노린 그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1월 중에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그 충격을 발생하면서 출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1월 중에는, 좀 잔잔하게 그 물량이 나오면서 어떤 수급상의 약간의 경기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하루에 어떤 물량이 집중된다기보다는 좀 1월 전반적으로 좀 날짜가 좀 이렇게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는 좀 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업종 전략과 관련돼서는 일단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중에서 미국의 자동차 판매도 역시 좀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주목할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1위인 GM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약간 좀 위기를 겪긴 했지만 다시 또 판매 부분에서 1위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서도 성과가 좋았지만 중국 쪽에서도 판매가 좀 호전을 보인 부분이 컸고요. 따라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일단 GM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GM 쪽의 부품 비중이 높은 업체가 이제 만도 그리고 SL, S&T 대우 이런 그 부품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만도가 가장 좀 돋보이고요. 만도는 이제 매출량이 그 GM량 매출 비중이 한 21%, S&T 대우가 한 55%, SL 같은 경우가 23%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양한 게 아무래도 만도기 때문에 만도 쪽에 일단 좀 포커스를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트도 열어보니까 아주 서서히 저점을 높이고 있네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만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의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856, 10포인트가량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봅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인호색 투자전략 코너 오늘은 특별히 옵션 만기일 관련된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현재 외국인의 현물 수급 조금 더 매수세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어쨌거나 시장은 1870선을 안착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다라는 관점 변하지 않았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증시는 오리무중 방향성은 없는데 이럴 때는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옵션 만기와 4분기 어닝 시즌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저점 싸게 사고 비싸게 좀 팔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고,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은 옵션 만기일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또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이지요. 막판까지 가봐야 될 텐데 베이시스 개선으로 물량이 나온다 해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은 방향성을 지금 현재 시장이 탐색 중인데 저점 매수로만 한정하자라고 계속해서 이 부분 언급하고 계시네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어제부터 건설과 화학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일부 건설주와 특별히 화학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바이오 제약, 유통, IT, 운수장비, 철강 언급하고 계시는데 아까 현금화 얘기도 하셨던 분이죠. 신승윤 대표님 IT와 중국 관련주, 타이어, 항공, 게임도 있지만 이란 리스크 감안해서 대체에너지, 자원 관련주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듯합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IT, 특별히 아몰레드, 센스 관련한 트렌드를 본다면 또 빠질 수 없겠고요. 건설과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오르는 OCI도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이전부터 언급하고 계셨었고, 바이오 모바일, 중국 수혜주 역시 신 대표님과 함께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여전히 저점 매수로만 한정하되 업종별로 본다면 IT만, 그리고 낙폭 과대주를 본다면 호흡은 단기로만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고 계시네요. 아직은 프로그램 쪽이 조금 지수에 긍정적입니다. 맞는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베이시스가 괜찮아서 시장에 오늘 큰 영향은 없겠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옵션 만기 전망을 해주신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이렇게 옵션 만기 목요일에 뵙게 되는데 먼저 한 주간 전략 변화부터 보고 얘기 들어볼게요. 네, 우리 이진행 지점장님의 주간 전략 변화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월 6일. 이때 시장 중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눌렸었는데 기관의 프로그램 집중 매도로 지수 조정. 하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얘기하셨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들어서도 역시나 1800선 전후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해보자. 약간 박스권 하단일 때는 역시 사자하는 관점을 유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1월 10일에는 옵션 만기 앞두고 좀 등락이 거듭되는 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어제 D-1에는 방향성은 없지만 아마 방향성이 옵션 만기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목을 하신다고 언급을 하셨었고요. 오늘은 소폭의 매도 우위가 예상되나 역시 베이시스가 꽤 괜찮아서 영향은 제한적이겠다는 분석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시네요. 네, 지점장님은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 생각하시는 것 같고 좀 밑에서 오면 지수가 좀 싸게 잡아보자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옵션 만기 전망부터 여쭤보죠. 오늘 괜찮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옵션 만기를 먼저 여쭤보시니까 일단 1월 달은요, 전통적으로 연말 배당 권리락 이후에 최초의 만기이기 때문에 그 매도 우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비차익 쪽에서 매수 역시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일부 상쇄시키고 오히려 프로그램이 순매수를 지금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제한적이지만 좀 긍정적인 흐름이고, 지수 역시도 뭐 조금 전에 조금 더 상승폭을 늘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요, 연말 그 배당 투자로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1차적으로 일단 1월 만기 때 옵션 만기 날 청산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약 4조에서 5조 원가량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유념해서 이제 보시면 왜 1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매도 우위가 지수 급락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영향에 의한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외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국면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흐름들도 역시 미리 만기 전에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포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프로그램 매물 자체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장 베이시스가 현재 좋은 흐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어데이션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본다면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다만 이제 마감 종가 동시효과 이후에 종가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일거에 좀 쏟아질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종가에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 방향성은 오늘 이제 만기잖아요. 만기 지나고 한 내일부터는 슬금슬금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 너무 좀 지루하게 1850 부근에 오래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뭐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800하고 1900 사이의 박스권 그리고 지수가 조정받아서 1800 근접하면 또는 일시적으로 1800 하회하면 매수하는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850선 중심으로 지금 등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시호가 이후에 종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관심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어떤 제한적인 지수 흐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시장의 좀 흐름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더 좀 확인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분석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렴형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 즉 또 공교롭게 다음 주가 그 설날 연휴하고 같이 이제 맞물립니다. 따라서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보겠는데 지난해 8월에 급락한 이후에 그 변동성 장세 속에서 지금 현재는 수렴하면서 변동의 폭을 좀 좁혀가는 가운데서 박스권을 좁히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이 어떤 낙관이나 비관 한쪽으로 지금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방향성 자체가 없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은 나올 것이다. 또 1월 중순 이후에는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다음 주가 그 어떤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겠고요. 이제 금일 옵션 만기가 있지만 그 바깥으로는 재차 유로존 쪽으로 또 다시 관심을 가질 시점이 됩니다. 유럽 주요 국가 간의 정상회담 결과도 좀 보셔야 될 거고 ECB 정책 회의, 그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시장의 어떤 좋은 흐름들, 좀 반등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뭐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이거나 전격적으로 하향 조정이 될 경우에는 재차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한 시점이다. 그래서 아직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박스권 트레이딩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지수의 반등이 확인될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1900을 돌파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겠고요. 끝으로 유럽 변수 영향력이 좀 가려져 있지만 실적 시즌도 일단 우리가 챙겨야 될 변수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좀 다소 하향 추세에 있지만 이미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하향이 주가에 좀 미리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부 테마에 편승해서 실적은 좋지 않은데 그냥 수급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한 차례 좀 옥석가리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실적 하향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업 이익이 호조를 기록한 그 기업들은 그 지수와 그리고 실적 발표 전후로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실적 호전주에는 우리가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적 호전된 종목이나 업종은 어느 쪽인지 공개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드디어 포리실리콘 가격 반등이 이어서 미국 수주 얘기까지 들리면서 오늘 태양광주가 좀 사고 치는 것 같은데 태양광주 이 수주 소식 이전부터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관심 업종 종목 알려주시죠. 네, IT는 아몰레드 스마트폰이었는데 스마트폰 최근 조금 시세가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이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몰레드 테라세미콘 ICD, 반도체 하이닉스 심텍 쪽으로 관심입니다. 건설주는 종목을 좀 바꿔봤어요. 대림산업하고 GS건설 쪽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 역시 폴리실리콘 반등, 또 OCI가 미국 발전소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반등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OCI 그리고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있는 EPC 업체가 되겠는데요. SDN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쪽도 종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차바이오엔과 인트론바이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콘텐츠에서는 CJ ENM 그리고 최근에 거래 정지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콘텐츠 업 중에서는 관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수혜주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주목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4%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춘절 이전에 지준율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역시 증가세가 뚜렷한데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 신라 그리고 중국 소비 수혜주 중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업종의 또 관심 종목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공개를 받아봤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분석입니다. 만기 때마다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옵션 만기일 선물 쪽 동향 면밀하게 좀 알아볼까요? 하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기일 이틀 전에 대규모 물량이 나와서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 하셨는데 오늘도 그 같은 뷰 동일하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오늘 장 초반엔 특별한 수급 주체 없이 시장은 위아래로 박스권을 형성하며 혼조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10시 부근 외국인 선물 매도로 시장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하로 하락하면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선물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는 실적으로 악화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 매도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외국인은 하락을 이용해 현물을 오히려 더 매수하면서 비차익 매수는 증가세를 보였고 그러다가 결국 현선물 매수를 바탕으로 10시 30분경 240.65를 장중 저점으로 시장은 급격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200억 원가량 현물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1,850선을 돌파했고 선물은 V자 반등을 일궈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우려해왔던 1월 궤적설 특징이죠. 프로그램 매도를 통한 배당 물량 출회는 결국 나타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런 배경을 살펴보자면 일단 지난 연말에 배당 수익률이 녹록지 않았고 배당락 이후에도 시장 베이시스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난 3일하고 10일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선물 매수와 외국인의 연속된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된 현물 유입 또 만기일 대규모 매물로 연결될 수 있는 합성 차익 거래 환경이 베이시스 강세로 조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대외적으로도요. 미 증시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럽과 중국의 반등 양상이 지속되었던 점을 바탕으로 오늘과 같은 흐름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1월 중에 이런 어떤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쨌거나 차익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 물론 더 지금까지 들어온 차익 순매수 잔고를 청산할 기회는 아마 시장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제로 베이시스 이하로 떨어진다면 틈틈이 그 네.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선물지수 일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10월 말 그리고 12월 초 그리고 세 번째로 1월 초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상승 흐름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시장 베이시스가 좋기 때문에 큰 백어데이션으로의 전환은 가능성은 크게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에 이 분위기가 크게 180도 바뀌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쪽이신 거죠? 예, 아직까지 프로그램 매매 뚜렷한 움직임도 없고 네. 지수 변동성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기는 이 안정된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큰 충격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의 마감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만기 일인데도 방향성이 안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의 방향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틀고는 있습니다만은 거래소 쪽의 흐름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바닥권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상승이 더 강해지려면은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아직까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소형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일부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도 역시 하락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낙폭이 커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금감원 때문에 낙폭이 좀 더 커졌다는 것 뿐이지 결국 주식의 논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반전을 잡기 마련이고 또 많이 오르면 빠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기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보시겠습니다. 핫 종목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OCI부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태양광 관련주들 상승이 제일 크게 나오고요. 역시 뭐 그 이란과 미국과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또 웨이퍼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면서 OCI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모 회사하고의 합병설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료가 요즘은 상당히 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쉽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현 BM이 또 주가 상승이 오늘 상당히 큰데요. 이것도 사실은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상승과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급등할 것 같다는 조짐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심리적인 요소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로 그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같이 급등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로선 당분간은 좀 더 추이를 봐야 정확한 답을 얻겠지만은 아마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OCI가 약 한 3년 만에 상한가를 쳤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태양광주의 연속적인 상승세에 대해서는 크게 베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오늘 많이 떨어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어요? 제약주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제약주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상승세를 탔고 가장 이슈가 크게 나오고 있는 일양약품이 오늘 하락폭이 큰데요. 아무래도 수급이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동안 그 주가에 대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또 금감원이 이제 정치 관련주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관련주는 아니지만은 그쪽에 관련된 좀 연속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뢰 겁을 먹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내일 반전이 상당히 빨리 나온다라면은 주가는 또 다시 강세를 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락폭이 큰 관계로 투자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건 사실인데, 신규 매수자라면은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하고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어제도 하락이 있었고 오늘도 9% 가까운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단기간에 낙폭이 큰 만큼 반전 포인트를 잡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 타이밍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기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가 어제 반등을 좀 잡는 듯 했어요.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시 자회사에서 주식을 다시 가지고 있던 걸 팔아버리면서 그것이 악재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상태고, 이 경우에도 역시 일양약품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보셔야 되겠고, 낙폭이 클 때는 반전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동일벨트가 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관련으로 종목이 편입이 되어서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기업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매수가는 7,800원 전후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약 9,000원 정도,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 정도로 좀 짧게 가신다면은 많이 떨어졌고 낙폭도 큰 편이므로 큰 리스크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잡으면 9,000원까지 가능하겠다. 동일벨트 오늘 관심 종목 측면에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 35분 막 지나고 있는데 비차익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 쪽을 커버해 줬었는데 차익 쪽에 아주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가 기록되면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매수의 그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끝까지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마감의 그 충격은 없는지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오늘 플래닝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월 옵션 만기는 언제나 걱정스러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괜찮은데 좀 전에 약간 이제 변화가 감지돼서요. 막판 오늘 출렁임은 없겠나요? 예, 사실적으로 매년 초 같은 경우 1월 달 경우에 첫 번째 옵션 만기일에서는 항상 제한적인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도 우위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12월 달에 배당을 받고 나서 프로그램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매도 우위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매도 우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약 4천억에서 약 5천억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자체에서는 출림 자체가 11월 11일 같이 크게 낙폭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제한적인 매도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전체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변곡점 기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성이 한 다음 주 춘절, 우리 설 전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일단 중국의 물가 지표는 나왔고요. 예. 어떤 지표의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37.2만에서 이번에는 37.5로 약간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액 지수도 0.2에서 0.3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하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월 수입 물가 지수가 약 9.9%에서 블룸버그 예상치에는 8.3%, 11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44.5에서 45.0, 그리고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에는 69점에서 71.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역시 변동폭 없이 기준금리 동결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 지표 자체가 크게 등락폭 자체가 큰 폭의 성장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오히려 중국 춘절이라든지 구정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신규 어닝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은 어때요? ECB도 오늘 밤에 통화정책회의 열리잖아요. 예, 사실적으로 유럽 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대량의 국채 만기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소식에 악재로 나오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모든 전문가나 지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탈리아 국채 만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리아에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유럽 전체에서는 이탈리아 국채 만기에 맞춰서 어떠한 이슈나 대응책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1700 근처에 다다르면 1차적인 매수를 해서 공격적인 접근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작은 스몰캡, 특히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그 대형주보다는 어닝 실진에 맞춰서 실적 위주의 스몰캡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SNS 테마라든지 테마주 자체에는 조금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나올 때 테마주 자체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받쳐져 있는 저평가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4분기 실적을 보고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포인트를 둘 수가 있는데 4분기 실적에 맞춰서 지금 매수를 해서 상대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났을 때 매수를 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 꾸준히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분기가 좋았으면 4분기가 더 좋거나 혹은 그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어닝 시즌의 실적 호전주 얘기가 앞서 쭉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어떤 종목이 3분기에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던 종목인지 궁금해요. 예, 전체적으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세코닉스, 블루콤,
에스텍, 우주일렉트로닉스, 심텍, LS 상장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고 반면에 블루콤이라든지 에스텍 이런 종목들도 3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과 중국의 춘절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에 다가옵니다. 그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국 춘절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들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유통, 관광, 카지노, 화장품, 의복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조회표나 CJ제일제당처럼 CJ제일제당, 하림, 선진 이런 종목들처럼 전체적으로 선물 세트 특수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파라다이스라든지 강원랜드, GKL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업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AVCNC,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AVCNC, 미샤 같은 게 지속적으로 상품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예 실적이 좋거나 중국 춘절 수혜 관련 소비주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오늘 지수는 조금 방향성은 아직 없습니다만 관심 종목이 있을까요? 예,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CJ, CGV라든지 펜 엔터테인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012년 예상 매출액이 약 작년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일단 관심 종목으로 예. 펜엔터와 CJ, CGV는 조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렇다면 기존 포트폴리오 이미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누적 수익률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꾸려져 있었고 한 4, 5시 방향에 현금 10%로 실려 있는데 신양부터 홈캐스트, JT, 에코프로, 사조F, 동국실업 모두 지금 6개 종목이 들어있네요. 많게는 25% 비중까지 실려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이 많아서 두 판을 나뉘어서 확인합니다. 자,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양이 이번 주 초반이었던가요? 90% 넘는 수익률, 거의 한 사서 2배 정도 이렇게 뛰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좀 준 것이 82%고요. 홈캐스트가 40%에 육박하는 수익률, JT가 20%에 육박하고요. 사조회표는 아주 소폭 마이너스, 그리고 에코프로도 최근에 편입됐는데 7% 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국실업도 소폭 지금 숨을 고르는 정도인데 우와,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양에 거의 한 100% 수익 났었던 적도 있었고 홈캐스트도 40%.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중소형주를 이렇게 잘 고르시나 봐요. 예, 스몰캡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집 자체는 사실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지금 장세 같은 경우는 개별주, 특히 실적이 받쳐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면 신양처럼 100%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는 방법, 100%. 그리고 사실은 지금 6개 편입돼 있는데 평균 수익률만 해도 20%가 넘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대형주로 무조건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스몰캡 작은 종목으로 접근을 해서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연수익률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양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갤럭시 S2에 납품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이 1, 2, 3분기 실적을 합친 것보다 많이 나오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가치 투자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은근슬쩍 AS를 해주시는 이 시간 코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화면에 어떻게 나가셨는데 못 보셨죠? 예, 나중에 화면 한번 직접 다시 보기로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높은 수익률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겠고 이제 8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아까 화면에 잠깐 나갔었는데 문제 종목이 신양입니다. 신양부터 AS 해주세요. 네, 신양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같은 경우에 약 상한가를 찍은 7,100원 정도의 수준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조정
자체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만큼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서 5,500원까지는 우선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계속 보유를 해서 지속적인 홀딩을 해서 4분기 실적까지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실업입니다.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약 2% 정도에 빠진 약한 모습,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1900에서 1800 사이에 작은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실적도 좋았지만은 2012년도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존하는 1700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동국실업이 아마 가장 싸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이 주가가 싸다는 것은 1835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싸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벌어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싸다는 겁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약 200억 가까이 나오는데 퍼로 계산하자면 현재 3배도 나지 않는 아주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서 꾸준히 홀딩할 경우에는 약 1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동국실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도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동국실업?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넘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저평가 가치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효과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13,500원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13,500원을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1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13,500원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홀딩을 하고 이 박스권 14,0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 실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 같은 종목도 여러 가지 셋톱박스 업체들이 런던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장주는 휴맥스라든지 토필드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홈캐스트가 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저점을 상승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T라는 종목입니다. JT 같은 경우에도 이미 4,000원대에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점점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5,000원대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JT 같은 종목도 동국실업이라든지 신양이런 종목들처럼 꾸준히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 있는 100%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JT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설비와 함께 ITS, 즉 버스가 오거나 이렇게 도착할 때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2011년도보다 2012년도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원이 유지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000원이나 7,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스포트의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조회표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음식료점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중국 춘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조회표도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 들어봤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중소형주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6가지나 들어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모두 좋은 편입니다. 신양이 80% 넘는 수익률, 지금도 21선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셨고 한때는 100% 육박하는 수익률을 내신 바 있고요. 홈캐스트도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동국실업은 지금 사도 한 2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AS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A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마감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점점 더 많이 사주네요. 오늘 매도 우위는 오히려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동시효과 잘 보십시오. 고맙습니다.